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파이널 특강 2-21강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시설 작물은 점수 획득이 용이하기 때문에 1점이라도 양보할 수가 없는 시설 작물의 15점 확보를 위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암기 팁 단톡방에서 이제 질문사항이 하나 있었던 것은 한번 이게 시험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마늘, 양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 추정 지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기준을 기준이 뭐냐? 수학기 때 보니까 난지형이 있고 한지형이 있으면 이 밭에서 마늘밭에서 수확한 것이 바로 기준이 아닙니다. 그 조사한 수확량에다가 난지형은 기억 니은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있으니까 0.72 이 값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한지형은 0.7 이렇게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나오면 마늘 같은 경우 다른 품목에는 없는, 왜냐하면 벼에서도 보면 벼도 우리가 함수율을 적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먹는 기준이란 말이죠. 먹는 기준. 즉 수맥과 할 때 이미 수확할 때 수분이 함량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른 상태, 그때가 함수율을 품종에 따라서 15%, 14%, 13%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마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늘도 가만히 보면 수확기 때 수분이 함수되어 있단 말이죠. 그때 그 조사한 수확량에다가 이 값을 곱해준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28%, 30%, 한지형은 30%가 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줘야 된다 하는 부분이 필수사항이다. 이것이 필수고, 두 번째, 우리가 수확기 때 적기에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수확을 했는데, 이때 일찍 수확하는 품종이 매실도 그렇고 마늘, 양파 같은 경우도 일찍 수확했을 경우에 이때는 이만했던 것이 수확기 되면 이만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기준은 100%, 1 플러스 1이 100이죠. 100%에다가 1%면 1% 곱하기 수확기 때의 잔여 일수 11이면 11 이렇게 곱해줘서 비례 추정 지수를 곱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 마늘, 양파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벌마늘부터 해서, 그래서 현실성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난지형하고 한지형은 반드시 곱해줘야 된다. 환산계수를 곱해줘야 되고, 특히 비례추정지수 몰라도 문제에서 비례추정치가 하루에 얼마다 또는 비례추정지수가 30%다 이렇게 주어지면 그 값을 1 플러스 0.3 또는 일자별로 주어지면 그 하루에 0.008 0.8%가 0.008이 되죠. 지수라면 이것도 환산할 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0.8% 곱하기 0.01을 계산기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계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살찐 것, 기준값을 항상 생각하시면 된다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설 작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설 작물은 15점이고 지금 설명하는 것도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금 산출 방법은 적용 품목은 뭐 토마토고 나오든 풋고추고 나오든 아무 상관없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 딱 암기할 것은 부장님, 부장, 딸들, 무시당하고 쪽팔리고 쑥스럽다는 이 네 가지로 분류하면 됩니다. 품목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부추와 장미. 그래서 부장님은 경과 비율이 없죠. 요거는 경과 비율이 있다 하는 것을 딸들이니까, 딸이 4명이었고 들이니까
토마토, 참외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품목 빼고는 전부 다 이 품목이란 말이죠. 시험 나오면. 그 백합이 시험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나 다만 경과 비율이 40%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0%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고 쪽팔려 쑥스럽다는 10%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시험 문제에 이상이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알파 값, 알파 중비기 경과 비율 할 때 알파 값, 중비기 생산비 개수, 생산비 개수는 모두 암기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딸들 40%, 이거는 10%. 부추, 장미는 할 때 경과 비율 자체가 없다. 그래서 알파 값, 알파 값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파이널 특강에서는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렵게 나오면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보상하는 제로 1사고마다 한동 단위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전액을 보험가입 내에서 보상한다. 그래서 원예시설 작물과 그 다음 버섯 작물이 나오면 버스라 해서 누드 모델을 생각하려 그랬죠. 그래서 10만원 이하는 지급하지 않고 10만원 이상일 때 지급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지금부터 원예시설 작물은 모든 기준은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이에요. 재배 면적이 얼마지? 거기다가 재배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5,000원, 5,000원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과비율,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요거 10만원 이하일 때 이 값이 10만원 이하일 때는 지급하지 않고 10만원 초과하실 때는 전액 지급한다. 11만원일 때는 전액 지급한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고추에서 잔, 경, 피, 병, 자에서 잔은 없고 10만원이니까 병축이도 없고 그래서 잔, 경, 피 공시란 말이에요. 이 잔존 보험가입 금액은 고추와 브로콜리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재배 면적, 잔의 지읒, 재배 면적을 하면 암기하기 쉬울 것 같다. 재배 면적에서 보장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과 피해율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보상 비율이 있다 없다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지면 바로 대관 소찰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온실 속에서 하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이 없죠. 그래서 주어지면 그대로 하겠다 생각하시면 모든 품목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피해율 구할 때 미보상 비율을 주어지면 미보상 비율은 바로 곱해주면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 품목 딸들 품목은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알파 값이 40%다. 준비기 생산비 개수 알파 값이 40%다. 단 국화 카네이션 제절아 암기는 요거죠. 제절아라고 나오면 절자가 끊을 절자니까 반을 접는 거니까 20%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페이지는 교재 37페이지였습니다. 혹시 또 찾는데 시간 걸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37페이지에서 이렇게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설명하면서 요거는 교재에서 삭제해 주세요.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삭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멜국수 한 그릇. 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경과 비율을 구하는데 경과 비율에서 예외사항이 중요하다. 예외. 그죠? 딸들 품목 중에서 예외. 딸들은 알파 값이 40%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참이니까 중이니까 수학기 중입니다. 수학기 중일 때
우리는 멜국수, 멜론, 국화, 수박. 그래서 한 그릇을 먹는다. 한 그릇 할 때 1.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다음 경과 비율 값이 10% 미만인 경우는 경과 비율은 10%를 적용합니다. 이 품목은 마찬가지로 무시 쪽수에서도 경과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경과 비율은 10%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요 품목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상추의 경우는 3%가 나오면 3%, 5%가 나오면 5%. 이처럼 10% 이하일 때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암기를 조기축구 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오토 자동적으로 풋볼 하는 사람은 상호 인사를 잘하더라. 그래서 풋고추, 상추, 호박 5개 품목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틀려버리면 안 됩니다. 자, 피해 비율은 대관, 소찰. 그죠? 미보상 비율은 없다. 온실이기 때문에 뭐 잡초 제거인 게 없겠죠. 잡초 불량.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해 비율은 요거 재배 면적분의 피해 면적. 이는 보면 문제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일부 보험인 여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준이 재배 면적분의 생산비 다 적고 다 계산을 했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좀 적다라고 생각되면 보험 가입은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에다가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재배 면적분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보험 가입이죠. 그죠? 이 가입만큼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적다면 곱해줘야 돼요. 여기서 계산하고 난 뒤에. 예. 그래서 잔경피가 아니고 재경피죠. 재경피로 계산한 금액이 항상 보험 가입 금액과 보험 가입하고 비교를 해서 적게 가입했다면 적게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미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장미 같은 경우도 똑같죠. 재배 면적, 재경, 피. 그 다음에 장미는 그래서 경과 비율이 없잖아요. 부장일 때. 부추, 장미는 경과 비율이 부장님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재경피, 재배 면적에서 보장상이 들어오고 경과 비율이 없으니까 그 바로 피해율이 나오죠. 재피죠, 재피.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에서 응용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만원 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월예실 작물과 버섯 작물은 항상 자기 부담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10만원 이하일 때 없다 하는, 그리고 한 사고마다 한 동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1개동, 2개동, 3개동이면 한 개 동에 동 단위로 10만원 적용을 합니다. 10만원, 10만원, 10만원.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한 동 단위로 해서 한다. 이 부분은 별표 치고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 없이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주요한 틀릴 수 있는 부분들만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시험을 잘 보는 요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사고마다 한 동 단위, 동단위다. 한 동 단위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미일 때는 이게 중요하죠. 장미일 때는 그죠? 가에서 다 계산을 했어. 그런데 죽었을 경우에는 손해정도 비율은 100이 되겠죠. 죽었으니까 80% 피해도 아니고 죽어버리면 100%다. 손해정도율이 100%로 하니까 비율이 100이니까 100%죠. 이것은 1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계산을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요 부분 살아있을 때 장비가 죽었을 때 가격을 줍니다. 살아있을 때는 보장생산비가 10,000원으로 주어지고 죽었을 경우에는 15,000원을 주어졌다면 이 죽은 것 나무 고사 보장생산비하고 장비 재배 면적이 보험 가액이 되죠. 높은 거다. 그죠? 죽었으니까 보험 가액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A 품목이 A 품종이 나오고 B 품종 나왔을 때도 가입할 때도 A 품종과 B 품종 중에 큰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듯이 보험금 줄 때도 우리가 기준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 고사 보장 생산비에다가 장미의 재배 면적이 보험 가액이 되고 보험 가액 금액이 얼마 했지 하고 비례 보상을 적용한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VIP 문제에서 풀어봤죠. 그렇게 해서 문제까지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부추도 틀릴 수가 있죠. 부추는 부추. 그래서 부추할 때 치엇이니까 이거는 70%만 보장합니다. 최대 줄 수 있는 건 70%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재배 면적, 단위 면적당 보장생산비, 그 다음에 제 경과 비율 없고 P, 제P 곱하기 70%다. 부추. 그래서 대부분 기억이 안 나면 70% 하는 게 좋죠. 메밀에서도 도복했을 때 70%, 고추도 70%. 그래서 70% 기준이 좀 많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70% 주는 거는 최대 70%이기 때문에 항상 비례 보상을 그래도 한다. 부추 다리담배 보장생산비에서 부추 재배 면적에서 보험 가입 금액.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은 뒤에 나타난다. 항상 일부 보험 여부는 70% 주는 것대로 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보험 가액인 부추의 재배 면적에서 보장 생산비 분의 보험 가입 금액이 적다면 일부 보험으로 해석해서 그만큼 준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시당하고 쪽팔리고 쑥스럽다는 무시 쪽쑥 이 품목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똑같습니다. 경과 비율, 피해율. 이것도 자기 부담금은 10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전액을 보험가입 금액에서 내서 보상한다. 그래서 알파 값이 중요하다. 시험에 나오면 준비기 생산비 계수 알파는 10%다. 그죠? 요게 중요하다. 나머지는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에 계산한 경과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10%를 적용한다. 얘만 우리가 알아두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액, 총 가액에 대해서 얼마나 가입했지 하는 부분은 비례 보상을 적용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핵심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장 생산비는 제가 볼 때는 암기 안 하고 시험을 보는 게 좋다. 만일 나온다면 곱하기 X 이렇게 하고 시험을 쳐도 작년도 기준으로는 50%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보장생산비를 암기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준생장 일수 및 표준수학 일수, 요거는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수가시 시험이 나왔죠. 수가시,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 자, 시험 나온 게 생장 일수는 25일을 주었습니다. 표준 생장일수 며칠일까? 그래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린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35일이겠습니까? 45일이겠습니까? 25에 50으로 해서 맞춘 분이 의외로 많아요. 감각적으로 맞추는 것이 하나의 요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120일이 가장 긴 표준 수확량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몇 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20일 정도를 알아두자. 토마토 120일. 그 다음에
국화의 스탠다드 행위 121, 그 다음에 파의 대파 121. 요거 3개 정도는 눈여겨 좀 봐놓자.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한 번은 봐놓으면 분모에다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조금 풀기가 쉽다. 이게 80일 있고 120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가로 안에 표준 생장 일수는 9월 때 11일 정식해서 겨울을 나는 재배 일정으로 3월에 이후에 수확을 한다. 그래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토마토는 3월 이후에 수확하는 품종이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품목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해서 120일 적용하는 것만 일단 암기를 하자. 120일 토마토, 국화 중에서 스탠다드형 찍어주는 것만 암기하면 나머지는 감각적으로 뭐 50일이나 70일, 8일에서 딱딱 떨어지는 걸로 분모에 넣는 걸로 우리는 하고 가겠습니다.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게 고민을 했는데 다는 암기하는 것도 좀 무리니까 그래서 90일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 느낌은 딸기 90일, 그죠? 딸기의 90일. 그래서 90일 되는 것만 찾아서 이렇게 외우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국화의 스프레이형, 그죠? 네, 요렇게 해서 90일, 120일 정도는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암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래도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요것 정도는 하자. 왜? 딸기는 딸들의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90일, 딸기 90일, 그 다음에 참외도 90일, 참외 90일, 그 다음에 국화의 스프레이형이 90일 정도. 요거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체크하는 게 토마토는 2개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120일만 좀 암기를 하자. 3월에 수확한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스탠다드, 국화의 스탠다드 행위 120일이다. 파 중에서 대파. 요 정도가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전부 다 외우는 것보다 90일과 120일 정도는 나온다면 그것이 나올 확률이 좀 높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도 마찬가지죠. 버섯도 원목일 때는 경과비율이 없죠. 재경, 피. 재배 면적 대신에 원목이니까 그 원목이 재배 면적이잖아. 원목에서 몇 번 해서 본, 근본 본자를 쓴단 말이죠. 옛날부터 나무를 갖다가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본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배 원목 본수, 본수가 1000본이다 했을 때 1000본 곱하기 한 나무당 얼마인데 한 본당. 그래서 보장식 곱하면 되고 이거 암기할 게 아니죠. 몰라도 비율을 주면 대관소찰하면 되고 대관소찰. 그래서 1-미보상비 없으니까 적용하지 않으면 되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그러한 연습이 중요하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보험가입 금액 대비해서 우리가 전체 재배 원목 수분의 보장 생산비보다 보험가입 금액이 적다면 일부 보험이다 하는 것은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에서 공통적인 사항이다. 자, 톱밥 배지 똑같죠? 톱밥 배지라고 하는 것이 톱밥을 넣은 원목이 비싸니까 표고버섯의 원목이 비싸니까 이게 비닐로 만들어요. 비닐로. 안에다가 톱밥을 집어넣었다. 톱밥을 막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톱밥 배지 재배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닐이 터졌을 때 몇 프로 피해냐? 20% 40% 하기가 곤란하니까 요거일 때는 50%형과 비닐이 터져서 와라라 쏟아지면 100% 피해. 두 가지로 나눈다 하는 것은 괄호 넣기에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나오죠. 손해 정도 비율은 손해 정도에 따라서 50%와 100%에서 결정된다. 이 비율이 결정입니다. 손해 정도가 아니고 비율은 최소값을 적용하면 50% 적용해야 되고 최대값은 100%입니다. 손해 정도 비율은 최소값을 적용하려면 50%예요. 비율이니까. 손해 정도에 따라서 50%, 100%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비율은 손해 정도에 따라서
50%와 100%가 됩니다. 왜? 비닐이 터졌을 때 톱밥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20, 30%, 20%, 40%를 구분하기 힘들다. 그래서 반 정도 50%와 100%, 요 두 개만 시험에 나오면 괄호 넣게 나올 수 있고 체질을 하면 50%를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혹시 안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암기하면 우리는 점수에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버섯 재배는 재배 면적이 아니고 재배 배지수죠. 봉지수, 포장 생산비. 그 다음 경과비율이 있으니까 적고 효율은 대간소찰. 그러니까 똑같은 흐름 속에서 특이한 것만 공부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일부 봄, 원예슬 작물과 버섯 작물은 평가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이거는 그냥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을 맞출 수가 있다. 알파 값이 문제인데 알파 값은 느타리, 양다리니까 6과 7의 양다리라 해서 67.6% 이렇게 해서 몇 개만 반드시 좀 기억을 하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항상 비례보상. 재배 면적에서 다 계산해 놓고 마지막에 본 가입 금액과 재배 면적과 단위 생산비만큼 가입했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88.7%.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 혹시 이것을 암기를 안 했는데 꼭 암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요것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표준 생장 일수. 그래서 느타리, 양다리라 그랬죠. 느타리, 양다리, 리자로 끝나는 말이 양다리잖아. 그래서 1년 중에서 양다리 걸치는 달은 2월달이잖아. 28일과 29일이 있기 때문에 28일. 표고버섯은 표성고등학교 3학년생이니까 30일 곱하면 90이 되더라. 그 다음에 28일, 30일.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5점 확보를 위해서 꼭 암기해야 될 알파값, 그리고 원예슬 작물과 버섯 작물은 평가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주어지면 재경피다 아니다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만 경과 비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고민이 되니까 부장 딸들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자. 그래서 부장 딸들 무시당하고 쪽팔리고 쑥스럽다는 이 품에서 쫙 가서 경과 비율이 없다는 것. 딸들은 40%, 요거 10%. 요거가 핵심 사항으로 잘 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잠시 쉬었다가 핵심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품목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